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관 연세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요즘 바쁘시죠? 개강을 해가지고. 예, 네, 좋습니다. 신입생들은 개강한 시기라고 지난주에 아재 개그를 하셨던 네, 개강한 시기 맞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곧 중간고사가 옵니다. 예. 벌써 다음 달이니까요. 이제 몇 주나 됐다고 또 벌써 시험을 봐요. 그냥 한 학기 시험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평소 가졌던 궁금증 꼭 두 번 봐야 되나요? 중간하고 기말. 너무 학생들을 못 믿는 거 아닐까? 그냥 한 번 보면 안 되나? 저도 동의해요. 뭐죠? 예. 채점이 너무 고통스럽죠. 아, 그런 이유로? 네, 교수는 연구와 채점이 없으면 정말 좋은 직업. 한번 선도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때요?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진짜. 아니, 학교 관계도 듣고 계실 텐데. 아, 왜냐하면 다들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수업을 안 하는데 놀 수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종섭 호주 대사건 좀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일단 이 궁금증부터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산 기관장 회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분야별 기관장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긴 합니다. 뭐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하죠. 예. 정기적으로 연간 1회씩 개최하는 전체 공관장 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제 공관장 회의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있는 우리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들을 서울로 모셔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외 공관장 회의를 하고요. 네. 또 필요와 상황에 따라 특정 공관장들을 소집하여 기관장 혹은 공관장 회의를 합니다. 뭐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 중동 지역, 중남미 지역, 혹은 예, 유럽 예. 지역. 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했던 당시에는 그 상황을 직접 대사들로부터 듣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유럽 지역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적도 예, 있습니다. 예, 예. 뭐 코로나 시기 때는 방역 물품 수급 혹은 뭐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관련 국가의 우리 공관장 회의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가 주요 이슈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요소수 수급 문제도 예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산유국 동향 혹은 뭐 주요 물품 생산군 동향을 직접 대사로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서요. 그 공관장 회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상황이 시급한 사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에너지 수급. 누가 보더라도 회의를 해야만 되는. 예. 그리고 또 회의한다는 그 자체가 국내적으로 좋은 시그널이고 또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해외의 주요 행위자들한테 의미 있는 시그널이거든요. 아, 대한민국이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고 있구나. 국내로 불러들여 공관장 회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아, 그래요? 극도의 보안을 요하거나 예. 아니면 그 공관장이 주재하고 있는 국가와 혹은 그 지역의 상황이 급변하여 소위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의 지침을 직접 대사한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별 테마별 공관장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화상으로 진행할 때는 보안선을 유지하는데 또 이것도 소위 보안이 뚫릴 수가 있으니 매우 초민감한 것들은 공관장을 짧게 국내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산기관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방산 관련 긴급한 현안을 공유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뭐 이를테면 이 국내로 소환한 우리 대사분들이 뭐 UAE, 사우디아라비아, 말씀하신 호주의 이종섭 대사 등등인데 물론 방산 관련 우리하고 주요한 협력 국가인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는 거 하나. 또 역설적으로 국내 정치 현안에 맞춰진 일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우디, UAE, 호주 등의 공관장 대사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네. 또 이들 국가와의 방산 협력은 대부분 계약을 마쳤거나 아니면 현지 생산이 필요로 한 곳들도 많거든요. 동시에 지난주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에 걸쳐서 국방부 브리핑을 보니까요. 국방부에서도 아직 누가 참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때 브리핑 그렇게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방산 기관장 회의 때문에 바쁘고
다음 주에는 2+2 회담 때문에 바쁘다. 이종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2+2 회담은 뭐예요, 이건? 예, 일단은 우리 외교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 뭐 국가별로 각 부처별 회담을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2+2는 두 개의 부처가 양국에서 회담을 하는 것인데 통상 외교와 국방이 공동으로 회담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하고 미국하고 한 거 있나요? 그렇죠. 우리하고 미국하고 하고요. 호주하고 하고요. 또 중국과도 하는데 여기서는 차관급으로 아직 장관급보다 낫습니다. 저는 왜 이 회담을 하는데 네. 물론 현지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대사, 호주 대사가 현지에서 해야 할 일은 있겠죠. 근데 여기 서울에 들어와서 뭘 준비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국방부 본부 용산에 있는 곳 그리고 종로구 도렴동에 있는 외교부 본부의 관련 부처들이 준비하죠. 이를테면 호주하고 하는 것은 2+2 외교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에서 준비하고요. 관련된 테마가 있는 예를 들어서 방산이 중요하다고 하면 경제 관련된 부처, 방사청 등이 직접 준비하거든요. 현지 대사관은 이거를 좀 전달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그 네덜란드 건으로 우리 현지 대사가 소환됐다는 뉴스 있었잖아요. 네, 초치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호주의 2+2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주 호주 한국 대사는 캔버라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럼 2+2 회담은 보통 본부 차원에서 준비를 한다? 그렇죠. 본부 차원에서 직접 준비하고 현지 공간은 이것을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번도 이런 케이스 들어보지 못했고요. 빨리 오히려 캔버라로 가라고 외교부에서는 독촉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의 말에 따르면 최소 2주는 국내에 지금 머문다는 거잖아요. 대사가 이렇게 오래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주재국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저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부임 11일 만에 귀국했죠. 예. 장기 체류는 사실상 전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 호주의 입장에서는 갸우뚱하죠. 첫 번째 시나리오로 이종섭 대사가 그냥 보통의 대사였다 쳐보면 예. 11일 만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나가 그리고 장기 체류에 갸우뚱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종섭 대사 이런저런 법적인 정치적인 중심에 있는 이종섭 대사를 보는 호주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매우 주시할 겁니다. 네. 이 대사가 유임되는 것을 속내로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장관급 대사니까 이 모든 걸 헤쳐나가서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는 고위 인물이니까요. 근데 주 호주 한국 대사가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법적 폭풍의 가운데 있으면 호주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다간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라는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럼 최소 2주 머물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다시 호주 간다고 쳐요. 뭐 출국 금지 다시 설정할지는 모르겠으나 간다고 쳐요. 네. 그리고 또 좀 이따가 4월 22일부터 제외 공관장 회의가 있다면서요.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저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11일 만에 귀국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들어가는 날 돌아오는 날 빼면 한 9일, 일주일 될 텐데 주말 빼고요. 이때가 사실 제일 바쁠 때예요. 사본 신임장 사본을 호주 외교부에 제출한 후에 네. 호주에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는 호주 외교단 즉 뭐 다른 대사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민들한테도 인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단체들한테도 한호주 경제관계 매우 중요하니까 관련된 소위 신고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했다는 소리는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저도 유심히 보았는데 그러니까 설사 호주에 뭐 10일 있었다 하더라도 대사의 업무를 원활히 했었는지는 소위 의문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뭔가 알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호주한테 미안합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예. 궁금증 이렇게 해소를 하고 네.
오늘 이야기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검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소위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 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내년인 2025년부터 일본의 중학생들이 사용할 역사 교과서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일본의 문부과학성, 우리도 지금 교육부 같은 곳이죠. 그렇죠. 22일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역사, 지리, 공민 등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새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8종, 공민 교과서가 6종, 지리 교과서가 4종, 그리고 지도가 2개인데요. 곳곳에서 한일 관계 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 식민지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거나 강제동원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거 오히려 예, 거꾸로? 의미를 보자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작년 서울에 와서 고노다마를 개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고노다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위안부의 강제성을 서술하고 인정한 것인데 이것들이 사실상 사라지거나 14개의 교과서 중 한 곳에 그쳤다는 것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강제동원의 합법성을 강조를 했다고요? 네.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합법성을 띌 수 있는 거죠? 예, 좀 화내지 마시고요. 이제 네. 저도 약간 좀 네. 침착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어떤 역사 교과서 무슨 교과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는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제동원을 부정하거나 사실상 합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했다는데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 예. 65년 일본은 한국과 일한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라는 표현 그 뒤에 이 조약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한일 청구권 협약입니다. 동시에 체결된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보상이 한국 정부에 위임됐다는 표현인데 이건 거짓이죠. 강제동원을 설명하면서도요. 일본은 국민 징용령에 의해 징용령의 근거에 동원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네. 즉 강제동원 자체가 징용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의미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3자 대의 변제가 있은 후에 강제동원을 부정하나 사실상 합법이라는 표현이 일본 교과서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징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군대 갈 때 징집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적 근거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예, 중국인은 강제 연행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조선인은 당시에 일본에 징용되었다는 표현으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 자체가 정당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우리에게도 좀 잘 알려진 건데요. 새영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인데 유명하죠. 예. 이 단체가 좀 세죠. 네. 보수 우익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고 알려 있는데 여기서도 교과서를 하나 냈어요.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근거 없는 전시 노동자 문제 등 반일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 강제동원을 아예 부정했습니다. 근거 없는 전시 노동자 문제라고 했으니까. 독도 얘기도 있죠. 네, 이거는 뭐 단골이죠. 예. 당일 20일 당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 공민 교과서, 지리 교과서 토탈 총 10종 교과서가 되는데 네. 4년 전에 비해서 한 곳이 증가한 것이고요. 고유 영토 불법 전거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표현 중에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고유 영토라고 하면 원래부터 일본 거였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네. 경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공해사의 경기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의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고 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독도에 관련한 사진을 좀 변경했고요. 사실 일제시대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지리교과서 4종 가운데 세 가지 교과서에서 국제사법소 제소를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안부 관련도 있죠. 예, 이 위안부라는 표현이 네. 중학 교과서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 정부는 여기서 지금 약간 사전에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4월이요. 3년 전이 됐네요. 당시 일본의 국무회의 가기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냥 종군을 떼고요.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방침을 세웠고 네. 이를 반영해 새 교과서를 만들면서 종군 위안부라는 단어 자체를 빼면서 가해 역사 표현이 후퇴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위안부를 직접 언급한 곳은 3곳에 불과했고요. 네. 이 가운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한 교과서는 딱 한 곳이었는데 이 출판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마나비샤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입니다. 예. 어떤 교과서에는 위안 시설에 일본, 조선, 중국,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모아졌다고 표현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노다마를 무시한 처사죠. 왜냐하면 고노다마는 93년도에 나왔는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건데 예. 이걸 무시한 처사죠.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에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서 네. 한일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약간 주권 침해적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 운동을 반인권적으로 폄훼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예. 한국에선 2005년 일본 통치 시기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이 법률로 정해졌다. 예. 이게 무슨 친일 청산 관련된 법안이었죠. 네. 이것이 이제 인권을 유린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에 확실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종합하면 강제동원, 위안부, 그리고 독도,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의 법률적 판단을 다 자기의 우익적 잣대로 대체했고요. 이것들이 다 검증을 통과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검정 보류된 교과서가 있다면서요? 너무 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너무 전향적이어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익 성향의 한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가 이례적으로 검증이 보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웬열 무슨 일이지 봤더니 해당 교과서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한국이 대일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보상을 요구한다는 네.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역작용인 것 같아요. 그 강제동원의 3자 대의 변제를 대한민국이 실시하고 있으니 팩트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제 판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조선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다라고 네.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일했다고 서술합니다. 지금 달과별님이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일본이 화답할 차례다 이런 요지 어떤 입장을 내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답 가운데 하나라는 거잖아요. 일본 쪽에서 내놓은. 게다가 일본은 변하지 않고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답이라고 하는 게 화답이 아니잖아요. 전혀. 악답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이 검정 결과에도 우리 정부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외교부는 오랜만에
주한 일본 대사 네. 아이보시 대사로 기억하는데요. 예. 이 대사를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뭐 강력 유감을 표현했는데 네. 그 외교부에서 내놓은 브리핑 자료를 보니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미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제 물컵에 반이 찼다. 네.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반을 일본이 채워야 되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유리컵을 깨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리컵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가요. 예. 지금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그 교과서의 내용과 일본 정부의 그 태도가 거의 유사해요. 예. 뭐냐 하면 일본 정부는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고요. 모든 과거사는 청산되었기 때문에 미래로 가자. 예. 미래 협력을 하자라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교과서에 표출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뭐 우경화 현상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렵게 볼 것 없이 정말 일본 정부가 조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 화답할 의사가 있다면 검정 과정에서 최소한 순환은 시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를 놓고. 여기서 일본 정부의 전형적인 발언은 자기네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 교과서의 다양성에 대한 예. 가이드라인 정도만 내놓을 뿐이지 그것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근데 거예요. 그러면 왜 검정 보류를 했어요? 그럼 또. 예. 근데 이상하죠. 예. 우리나라와 일본은 형식상이든 본질이든 뭐 개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뭐 민주주의 공유하고 있고 시장주의 뭐 자본주의 공유하고 있고요. 또 근린 국가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거사에 대한 왜곡을 얼마나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또 왜곡된 과거사와 미래 협력은 어떻게 양립해야 하고 얼마나 지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사적으로요. 이거는 이제 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피해 국가가 네. 과거의 가해 국가에게 이만큼 협력을 강조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뭔가 가불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세계관에 따라 일본을 대하는 그 자세 혹은 정책은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가졌던 공통의 자세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었고 현실적인 협력은 하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 뭐 운운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민주주의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러면 상대국의 사법적 어떤 판단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 더 나아가서 이번에 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예. 그건 입법권이잖아요. 예. 상대국이 입법의 어떤 활동의 결과잖아요. 거기서 반인권적이라고 이제 뭐를 했다고요? 예. 그 교과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저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 네. 뭐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뭐 100% 동의하는데 그건 그건데 네. 우리의 피해 역사를 가해 역사의 왜곡 안에 가려놓고 어떻게 미래협력만 강조하면서 미래협력의 중요한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정체성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 영토에 관한 것들을 부정하는 상대 과거의 가해의 역사를 부정하는 상대에게 어디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건 좀 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담배가게 순금이님이 달아준 댓글로 뭐 오늘 결론을 좀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일 간의 미래 하는데 도대체 뭐가 미래인 건가요? 역사를 무시하는 게 미래인가요? 라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를 오늘의 결론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